5번, 6번. 5번.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두 점 사이 거리. 자, fx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이 얼마야? 8분의 7, 마이너스 1. 보이나요? 꼭지점 보여요? 8분의 7, 마이너스 1. 그냥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뭐야? 왜? 수환이 웃기냐? 포인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포인트. 모든 그래프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도형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얘는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이게 제일 먼저 보여야 돼. 그래 그래프를 빨리 그릴 거 아니니. 그러죠? 모든 도형을 볼 때 항상 이 점을 찾을 연습은 계속 해야 됩니다. 8분의 7, 마이너스 1. 8분의 7, 마이너스 1은 뭐 요 정도 있다고 봅시다.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는 어디로 간다? 오른쪽. 보입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 보입니까? 무리함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꼭지점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를 4분면이나 생각하면 이쪽이 어디로 가는 거를 빨리 연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x의 부호, 루트 앞에 부호로 결정하는 거야. x의 부호가 양수이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 증가함수 그래프입니다. 증가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y는 x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y는 x랑 교점을 구한다고요. 증가함수는 어디에만 교점이 존재한다?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역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교점이 똑같으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와의 교점을 구한다. 어디에서는? 증가함수에서는. 우리 문제는 증가함수에서만 주로 나온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감소함수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연립을 누구랑 얘랑 y는 x하고 연립을 하면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문제에서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것은 당연히 두 점에서 나오겠죠. 됐어요? 조금 그래프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y는 x가 있고 얼마요? 지금 자, 8분의 7,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8분의 7, 마이너스 1, 뭐 요 정도 있네요. 됐어요? 근데 교점이 좀 멀긴 하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y는 x와 이렇게 만나나 보네요.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실제로 너희들 그래프를 그리면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개수가 8이라는 말은 뭐 변화가 위쪽으로 많이 변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무슨 조건 이렇게 두 점이 나오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알겠어요? 마무리 지으러 갑시다. 루트 8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을 넘겼습니다. 제곱 8x 마이너스 7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는 y는 x 위에 있죠. 자, 선생님이 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한다. 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한다. 얘가 기울기가 y는 mx로 시작하는 식입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울기.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거야.
얘가 1이면 얘가 m이 되고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요. 1이 되면 m이 되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m제곱 플러스 1만 기억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x좌표와 이 x좌표가 보통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많이 되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된다. 이 거리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이 거리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비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알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만 알아내면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요, 현재 이 문제는 해가 떨어졌어요.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가 2,2이고 여가 4,4.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죠. 1대 1대 루트 2여서 답은 2 루트 2가 나왔어요. 알겠죠? 이 문제는 해가 나왔으니까. 근데 해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뭐 어떻게 풀 수 있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구해내겠다 이 말이겠죠. 기울기는 현재 1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2배를 하겠죠. m은 1이니까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근과 계수와 관계.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아주 중요하니까 스님 또 한 번 적어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현재 얼마입니까? 6이고요. 알파 베타는 8이니까 마이너스 8, 4, 32에서 36에 32 빼면 루트 4, 그래서 2 루트 2 이런 식으로 풀겠다 이 말이겠죠. 왜 이렇게 풀어주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점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마무리해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85번. 다음에 16번. 자, 루트 1차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무리함수는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온다 했어? 2차 함수의 역함수여서 왔다겠죠. 근데 우리는 2차 함수 식을 너무 많이 봤어. 어떻게 봤어? 너무 많이 봤지? 뭐?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많이 봤죠? 그러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출발할게요. 물론 역함수는 얘는 y는 x이고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없습니다. 이 중에 뭐 저 반쪽만 우리 역함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역함수는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알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알듯이 무리함수의 꼭지점도 식에서 쉽게 구했잖아요. 이해됐지? 그러면 둘 중에 무리함수가 나오면 2차 함수를 구하고 2차 함수가 나오면 무리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에 대해서는.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돼? 2차 함수에 A값 있었죠. 폭을 결정하는 A값. 무리함수에 얘도 사실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이제 폭이 되는 건데 됐습니까? 얘를 결정하는 A값 분명히 있겠죠. 두 개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왜? 꼭지점은 쉽게 결정이 되고 폭만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2차 함수에서 무리함수로 넘어갈 수도 있고 무리함수에서 2차 함수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한번 해볼게요. 루트 AX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A가 지금 양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쩐다? X, Y를 바꾼다. X는 루트 A, Y가 되겠고 제곱을 한다 하면 X제곱은 AY가 되겠고 YA로 나눴다. A분의 1 X제곱. 그래서
얘가 역함수다. 선생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얘 둘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워버리고요. 무리함수와 이차함수의 역함수에 있어서 이 계수의 관계만 보이면 역함수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냐 관계가 아니냐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왜? 역함수 관계인지를 알면 그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잘 보이는 것은 쉬워. 유리함수, 역함수 설명을 할 때 쉬웠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점근선의 교점만 자리를 바꾸고 AB에서 BA를 바꾸고 어째요? 원형의 K값은 똑같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건 그래서 잘 보여. 유리함수는 잘 보여. 유리함수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역함수는 x-q 플러스 p k 이렇게 역함수를 구한다고요.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형으로 우리는 요 표준형으로만 정리하면 역함수 관계인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식의 모습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함수인지를 알아내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외워두시면 좋겠지요. 됐습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죠. 여기에 안 나온 것은 이제 범위가 안 나와. 치역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 A가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는 거야. 맞나요? 확인해 볼까요? 이게 음수가 되면 2차 함수는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리고 요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이면 치역이 y가 양수죠. 그럼 x는 양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만 갖고. 요거 역함수는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죠. 루트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x입니다. 음수니까 왼쪽, 양수니까 위로, 왼쪽, 위로 간다. 맞는 말이 되겠죠?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하, 루트 앞에 있는 a하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역수 관계네. 얘하고 지금 앞에 있는 개수가 역수이면 두 개가 역함수가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포인트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알겠지? 이 연습을 해볼게요. 바로. 자, fx의 역함수. fx의 역함수를 g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따져준다? 여기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 여기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은 역수. 마이너스 1분의 1. 다시 말해서 역함수 gx라는 애는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할 거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꼭지점이 얼마야 지금? 4,4네요. 따져줄 필요 없네. 얘도 4고 마이너스 x 묶어내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내고 4,4니까 얘도 4,4가 되겠네요. 자리 바뀐 거야? 4,4 똑같으니까 쓴 거야.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얘입니다. 단지 안 보이는 것은 뭐야? 뭐가 안 보여? 정의역이 안 보이죠? 다 그릴 건 아니잖아. 다 그릴 거 아니잖아. 그러지? 여기는 x는 4보다 작고 y는 4보다 크니까 얘의 y의 범위가 얘의 x의 범위로 바뀐다고 했죠. x, y가 바뀌어서. 그럼 우리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4,4가 꼭지점인데 4보다 큰 거 오른쪽의 그래프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이 역함수는 지금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실제로 구해봐도 이게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얘의 역함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아낀 거예요. 역함수는. 자, 역함수를 gx라 했습니다. 함수 gx의 그래프를 얘를 이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x 제곱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식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어. 뭐만 알고 있었으면 돼? 꼭지점만 알고 있었으면 돼. 그 다음에 이 개수만 알고 있었으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개수는 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가 a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가 꼭지점 얼마였어? 4,4고 얘가 역함수는 자리를 바꿨어. 4,4가 됐고 얘는 0,0으로 갔다 이거죠. 얼마만큼 갔다?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갔다 이거지. P는 마이너스 4, Q도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답은 쉽게 나왔다 이거죠. 됐습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만 판단하면 문제를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래프는 그만큼 포인트는 꽤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8번 자, 함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그래프 fx라고 합니다. fx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접합니다. 역함수 그래프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까 그래프를 역함수 그린다고 했어? 안 그린다고 했어? 안 그린다 했지. 증가함수 맞습니다. 그러면 어째? y는 x와 접하니까 역함수하고 접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와 접하도록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접하도록 해달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한번 그려놓고 가는 게 좀 더 나을 거고 꼭지점은 보이니까요. 꼭지점 얼마야? 3,1 3,1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y는 x는 이렇게 되는데 실상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왜 안 보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여기 있으면 확실하죠. 확실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야 접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어중간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을 이렇게 적겠다 이거지. 얘를 x축을 a만큼 갖다고 했으니까 얘를 x-a를 대입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마이너스 a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으니까 귀찮아. 알겠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하나 적어놓고 3,1 적어놓고 식을 그냥 나는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x-k라고 쓰겠습니다. 알겠어요? 얘랑 누구랑 연립할 거야? x랑 연립할 거야. 이동한 애랑 x랑만 연립을 할 거야. 그리고 얘가 어째야 돼? 접해야 되니까 중근을 갖도록 k값이 설정이 되면 얘의 꼭지점은 얼마가 됐다? 이제 얘가 k,1이 된 거죠. 그럼 k가 나오면 얼마만큼 이동한지는 알겠죠? 요게 하나의 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식이 불편하게 얘를 x-a-3 굳이 이렇게 쓴 게 귀찮아진다고, 불편해진다고, 귀찮은 게 아니라 불편해진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쓰고 생각하고 문자를 하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1 넘기고 제곱을 합니다. 1 넘기고 제곱하면 4배 x-k 넘겨서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4x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k 플러스 1. 뭐가 보여야 돼? 완전 제곱식이 보여야겠죠. 판별식 써도 되는데 식이 완전 제곱식 바로 보이는 식이죠. 완전 제곱식 판별식 해도 나오지만 얼마가 되면 돼? 얘가 9가 되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 k값은 얼마다? 2다 이거야. k가 2가 나왔으니까 3이 2로 가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다 이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푼지 알겠죠? 그림적인 생각 그려보고 그림이 잘 안 떠오른다. 판별식 접한다라고 문제 풀고 접하는 식 k가 2가 바로 나온 것은 이 식 보고 바로 나온 거야. 완전 제곱식 생각하면서 그래서 k가 2가 나왔으니 우린 3이 2로 가야 된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8번 9번 9번도 역함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바로 끝납니다. 이제 fx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뭐야? 역함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a, b, c를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요 점이 얼마야 지금? 3,4야. 자, 푸는 방법은 많습니다. 역함수를 생각해서 그냥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알았어요? 아니면 요놈이 현재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구해서 역함수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일단 A, B, C를 구하라겠으니까 바로 무리함수를 바로 구해버립시다. 그러면 얘를 yx 대칭시켜. 대칭시키면 꼭지점이 얼마가 되겠어요? 꼭지점이 4,3이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하나의 점, 여가 나왔죠. 여가 얼마야? 5,0이니까 역함수가 되면 이 점이 어디로 갔어? 0,5로 가겠죠. 그러면 꼭지점이 이리 오고 그래프 이렇게 간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얘가 꼭 포인트고 꼭지점 0,5를 지나게끔 하면 된다. 끝났네요. 포인트가 4,3. 그래서 fx는 루트 a의 x-4 플러스 3. 여기서 출발하겠죠. 포인트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0,5를 지나니까 0 집어넣고 5 집어넣으면 5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 a는 얼마가 됐다. 넘기고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됐네요. 연산한 겁니다. 끝. 집어넣게 되면 끝나네요. fx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 4, 3 다 더하면 6 이렇게 나오네요. 쉽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프를 봤을 때 그 식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표준형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래프. 이게 그래프를 보고 식을 빨리 세우고 식을 보면서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안다가 우리가 함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9번, 22번, 22번. fx가 있습니다. gx가 새로운 함수 나왔어요. 이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을 시켜요. 만족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식이 합성함수가 나오는데 역함수가 나왔다. 양쪽에 뭐 할 수 있냐면 합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건 안 해요. f 인버스 x는 x 항등함수가 되니까 항상 이러한 함수 표현에 대한 합성함수 표현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는 역함수에 대해 나왔을 때는 이 역함수에 대한 생각을 꼭 하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다가 뭘 합성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합성을 시킨다. 또는 얘를 하나로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f 인버스 a가 b가 되면 fp가 a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역함수 하면 항상 생각하는 거야. 왜?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인지 아니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를 가지고 푸는 건지에 대한 생각인데 역함수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원함수로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풀이가 많아요.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역함수를 구하기가 좀 쉬워야 되고 알았어요? 구했을 때 뭔가 편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자? f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차함수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생각을 하면 이 식에다가 우리는 이 식이 gx라는 애는 f(2x가) 되겠다 이 말이네요. 뭐야? fx가 나왔으니까 뭐야? 2x가 나왔으니까 2x는 집어넣으면 6x 마이너스 12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죠? 지사한을 구하면 지금 루트 12 이렇게 나오네요. 뭐 너무 쉬운 문제네요. 이놈을 이렇게만 바꿀 줄 알면 끝나는 문제네요. 다음 4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f 서클 f에 인버스가 밖으로 전체 나오고 a가 이렇게 되겠죠. 16 여기서 f 서클 f에 16이 a가 되게끔 식을 적어라 이 말이야. 다음 24번. 자, 무리함수 선생님이 유리함수 항상 설명할 때 뭘 선생님이 강조했냐면 그래프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프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잘 풀 수 있다의 능력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y는 g 서클 fx 합성함수의 치역 구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합성함수의 치역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풀어라. 선생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성함수 한꺼번에 생각하기 힘드니 fx를 어쩌라? 치환을 해라 이거죠. fx를 뭐라? fx를 t로 치환을 하면서
항상 t의 범위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합성함수의 치역은 치환을 할 거고 들어갈 fx를 치환할 거고 그러다 보면 치환하는 콜럼의 범위가 분명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t가 누굽니까? fx니까 요거의 치역을 구해야겠죠. 무리함수는 현재 증가 감소함수니까 범위가 이렇게 돼요. 무조건 양수. 현재 양수 그래프니까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2만 넣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꼭지점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어쩐다? 더 크다가 나왔네요. t의 범위는 현재 이 문제는 t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둥어는 없으니까 둥어가 없네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네요. gt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말이지. t가 얼마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제. gt니까 이렇게 되죠 t. gt가 이렇게 나올 거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프 그려달라 이런 요구야. x 플러스 2 플러스 3 3x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3이고요. 마이너스 2,3이고요. 마이너스 2,3이고요. 음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근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은 이만큼 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이 이만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쪽만 그리면 되겠네요. 빵꾸 하나 있고요. 그래서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돼서 치역은 y는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크고 계속 올라가지 않았네요. 점근선에서 걸렸습니다. 3보다는 작다. 둥호 마무리 작업하면 되겠네요. 비어있고 여기도 점근선이니까 범위 둘 다 안 들어가네요. 합성함수 치역은 다 항상 이런 식으로 풉니다. 치환을 하고 범위가 나올 거고 치환을 하면 범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gt는 t 플러스 2분의 3t 플러스 5 해서 선생님 푼 겁니다. 이렇게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푼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근데 저기 t에서 왜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x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없는 게 마이너스 1도 안 나오겠지. 그러지? 얘가 등호 빠져있으니까 이것도 빠져있지. 오케이? 요렇게 해서 이제 무리함수가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오늘 했던 강조했던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첫 번째. 그래프 그리는 거. 두 번째. 2차 함수의 역함수적 특징을 갖고 있으니 1차 함수의 역함수 문제가 잘 나올 거야. 잘 나올 거니까 2차 함수를 빨리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y는 x 대칭 그래프를 많이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루트 형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2차 무리함수는 루트 1차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 역함수에서 등장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없네요. 이 책에는 없어요. 간혹 가다가 루트 안에 2차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없고요. 됐어요? 그 문제 빠진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2차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만 A씨만 들어줄게요. y는 루트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루트 4-x제곱 요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좀 당황할 수가 있어. 그러면 루트는 어떻게 왔냐면 원래 이 함수가 루트가 되기 씌우기 전에 얘 양쪽을 얘를 제곱을 합니다. 얘를 제곱할게요. x제곱을 넘겼더니
아하, 이 식에서 온 거네요. 이 식에서 온 거예요. 원이네, 원. 원.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원에서 온 거라고요. 원이 아니고 원에서 온 겁니다. 봤어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하냐? 자, 요 놈을 이렇게 꼭 올라가 볼게요. 다시 이렇게 꼭 올라가요. 뭐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은 x제곱만 이렇게 넘긴 거죠. 문제 있어 없어? 얘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을 y는 루트 4 마이너스 x로 x제곱으로 바꿨어요. 여기서는 문제가 된다? 되겠죠? 왜? 제곱근으로 넘어간 거잖아. 제곱근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서 무리함수 넘어올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게 오른쪽이냐 왼쪽에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어떤 부분이냐 이 말이냐면, 자, 원이 있는데 y가 원래 중심이 0,0이잖아.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그렇지? 근데 루트는 항상 양수라고 했지. 루트가 양수라는 것은 y가 양수인 거야. y가 양수인 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다? 위쪽을 말하고 있다. 얘가 음수인 것은 아래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왔냐면 원에서 온 건데, 원의 다가 아니라 원의 절반, 위쪽 절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위쪽 절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됐어요? 아래쪽 절반은 뭐냐? 마이너스가 아래쪽 절반이 되겠어요. 우리 함수에서 됐죠? 정신 차려 온준아. 자, 하나만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834번 봅시다. 이 보여야 돼요. 보인가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x제곱 개수 5분의 1이고 얘는 5였죠. 두 개가 어쩐다? 역함수다. 아, 역함수가 될 수 있다. 아직은 몰라. 뭘 찾아야 돼? 꼭지점 찾아야겠죠. 꼭지점 얼마입니까? 0,5분의 1 k죠. 꼭지점 얼마입니까? 5분의 k, 0. 오케이. 역함수가 확실하네요.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와 역함수고 교점은 어떻게 구해? 두 개를 구하는 게 아니지 이제. 누구랑 구해? 둘 중에 한 놈하고 y는 x하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 되겠네. 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역함수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진다 이거지. 뭐 나머지는 뭐 다 오케이. 다음은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다음 단어, 우리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리함수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 시험을 볼게요.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볼 거야. 무리함수를 다음 시간 볼까? 다음 시간 볼까요? 무리함수 다음 시간 볼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숙제, 유리함수 숙제가 안 나갔죠 아직? 유인물 나갔었나 유리함수? 오다? 안 줬지? 선생님이 수업 끝내가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부터 좀 올라갔으면 인쇄를 해줄게요. 유리함수 공부하고 무리함수는 다음 시간에 보니까 금요일에 시험 볼 거니까 복습 한번 하십시오. 오답 줄 거니까 오답은 좀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줬으니까 다 풀 수 있다고 안 적어준 거잖아. 무리함수. 시험 보면 다 맞겠네. 오케이. 자, 경우의 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 순율 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일단 이 경우의 수는 너희들이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용상은 일단은 간단합니다. 용어 정의부터 할게요. 용어 정의부터. 경우의 수 확률 넘어가는 과정이죠.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사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건. 쉽게 생각하면 뭔가가 일어났다 이거야. 사건은 뭔가가 터졌어.
근데 사건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사건은 뭐 뉴스에 나오는 것이 사건이라는 단어 쓰는데 수학에서 나오는 사건은 뭔 행위가 발생되면 무조건 사건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어. 그 주사위 던진 게 사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무언가 이루어지면 사건이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눈이 나오겠지. 1의 눈이 나오고 6의 눈이 나오겠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사건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 던질 때는 주사위 눈 6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고 주사위 눈은 6가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하나가 사건이 다 다른 사건이네? 그거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근원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단어. 됐어요? 이건 알겠죠? 전 사건이라는 단어는 느낌이 있죠? 전체. 1부터 6까지 다 모아놓은 게 전체 사건이야. 아까는 1, 2, 3 하는데 다 모아놨어. 다 모아놨어? 뭐가 연결돼? 집합하고도 좀 연결이 되네요. 그러겠지? 다 모아놨으니까 집합. 하나하나만 놔뒀다? 그러지? 짝수를 모아놨어. 2, 4, 6. 그러지? 우리가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있으면 짝수가 나오는 뭐 확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짝수를 모아놔. 2, 4, 6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면 집합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사건이란 단어와 집합이란 단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건이란 단어하고 집합이란 단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집합하고 연결된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집합과 연결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풀이를 할 때도 집합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풀이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이란 단어가 집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고1 과정이니까 좀 심오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알겠죠? 됐어요? 자,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야. 가지수.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합의 법칙.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뭔 말이지? 두 사건 A, B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요? 너는 안 좋냐? 알았어요. 중에 아직은 뭐 상관없겠죠? 인쇄를 해줄게요. 여기서. 저번에 그 인쇄를 무리함수 맞췄니? 무리함수 맞았어? 다 줬을 건데 느낌상? 봐봐. 있어 없어 뒤에? 뒤에 있어요. 아이씨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러고 경우에서는 있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없어? 유리함수 없어. 무리함수는 없지. 무리함수는 왜냐면 네가 그 이후에 들어왔으니까.